안녕하세요. 깡깡크리틱의 스윗필드입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82년생 김지영입니다. 1982년 봄에 한 가족의 둘째 딸로 태어나 똘똘이 자라나 졸업 후 직장 다니다가 결혼 후 아이 낳고 직장을 관두게 되고 아이 키우며 집안일을 하고 있는 김지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선이 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마치 빙이 된 것처럼 말이죠. 남편 대연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서 그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영화 팜플릿을 보니까 문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영이 하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남편 대연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는 어떤 걸 하고 싶었고 대연은 지영에 대해서 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문구, 이런 대화는 부부간에서도 많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화제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영화를 보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갑갑하기도 했고요. 또 울컥울컥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이 나왔었고요.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영화 속 김지영은 생계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 엄마, 아내는 아니었다는 점. 남편이 아내의 아픔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았다는 거. 게다가 남편이 잘생긴 공유였죠. 따뜻한 친정도 있었고요. 일할 의욕이 있었다는 건 아주 비참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화 끝에서는 보기 좋게 일에 복귀했다는 건 어쩌면 위화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책을 먼저 봤는데요. 조남주 작가에게 질투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재를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근거로 해서 객관화시킨 재주에 놀랐고요. 객관화된 소재는 네 얘기도 내 얘기도 아닌 우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책의 느낌이 무슨 신문 기사, 리포트 이런 걸 보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받은 감동으로 포스팅을 했더니 악플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책은 패미와 반패미 세력 사이의 화두였던 거죠. 패미들의 바이블이라며. 이런 편가르기가 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편가르기 너무 심하죠. 이번 또 나라가 땡땡 사태로 딱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에 경악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남녀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패미냐 아니냐로 가르고 있죠. 조남주 작가가 이런 분열을 일부러 계획하고 썼을까요? 작품이 이리 분쟁과 선동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작품으로 놔두면 좋을 텐데 말이죠. 내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내 누이가, 내 친구가 이리 살았구나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선은 이해와 배려를 낳게 되죠. 82년생 김정은 평범한 여자 사람의 일생을 차별과 피해라는 시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고정된 건 맞고요. 그래서 편협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품이 모든 걸 아주 객관적으로 다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작품 속의 모든 입장 차이를 녹여낼 수가 있을까요? 대화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작가가 말하고 싶은 시선을 말해야 작품의 캐릭터가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82년생 김지영 속 지영이처럼 둘째 딸도 아니고 직장을 포기한 주부도 아닙니다. 그나마 혜택받고 자란 첫째 딸일 수도 있겠고요. 악착같이 직장을 포기 안 한 직장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지영과 같은 삶도 흔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똑똑하게 자라고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다가 애 낳고 집안일하며 성장이 보이질 않는 엄마와 아내의 자리를 우울하게 지키고 있는 여자들은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이건 패미와 반패미가 싸워야 할 문제는 아니죠. 남녀가 싸워 쟁취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남자의 애로사항이 있듯이 여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며느리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점이죠. 그래야 집안에 위계가 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내 딸이 귀하듯이 남의 딸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며느리도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가족 모임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야 할 사이가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시댁과의 문제에 대해 당당히 주장을 낼 수 있는 여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마녀사냥식의 갈굼으로 주장은 펴기도 힘들죠. 이건 관습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설에서 긁어주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조금씩 건강한 일탈과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죠. 그나마 영화에서는 김지영의 반격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빙의로 시어머니에게 일갈합니다. 빙의 정도의 일이 벌어져야 대들 수 있는 일인가 봅니다. 자본주의 병폐가 남녀관계, 부부관계도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돈이 문제죠. 돈을 벌어오면 그 종족이 타 종족의 우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지칭을 받게 되죠. 집에서 일하는 그 일이 우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출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에서 일해도 집에서 노는 여자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몰인정한 세상이죠. 김지영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통한 자아실현을 꿈꾸죠. 결국 영화는 김지영의 사회생활 복귀로 끝을 맺는데요. 이 점이 책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나마 책보다는 좀 덜 우울하죠. 그나마 해피한 결말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결말에 대해선 반기를 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는 언해피고 패배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은 결국 여자가 튕기쳐 나가야 하는 지옥인가? 헬인가? 집안일은 그리도 하찮은 걸까?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게 그리도 보잘것없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보다 돈 버는 아내가 더 반가운 게 요즘 남편들이기도 하겠죠. 혼자 벌어서 당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내가 돈 벌겠다고 나서준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자아실현을 위해 나가겠다고 투쟁하는 여자들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최저시급으로 나가야만 하는 엄마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아실현은 배부른 소리로도 보이죠. 그런 면에서 영화의 결말은 조금 상투적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이 유토피아는 아니죠. 늘 사표를 던질 태세로 다니게 됩니다. 여자가 직장 다니면 그걸로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하는 남자는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도 억지로 이악 물고 가장의 무게는 딱지를 어설프게 달고 아침마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유가 출근하고 집에 남겨진 정유미가 후줄근한 회색 추리닝을 입고 집안을 한 바퀴 퀭한 눈으로 둘러보는 장면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집이 공허해지고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나가고 나는 따라 나가지 못한 애완견인 것처럼, 집주인의 뒷모습을 본 애완견처럼 마음까지 퀭해지는 시간입니다.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오전 이른 시간에 현타가 찾아오죠. 그 시간의 아픔은 절대 집에서 노는 여자로 단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건 내가 품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관대했던 미국이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인생의 각 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유연하게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시기에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시기에 일하고, 결혼하고 싶은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 키울 시기에 아이 키우고, 다시 일하고 싶은 시기에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열린 기회의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노동에 감사하고 배려해주는 세상을 바라는 게, 이게 페미라는 용어로 딱지 붙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책을 영화화하면 실망하기 쉬운데요. 책의 방대한 양과 디테일을 영화의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책을 영화화하기에는 크게 부담 없을 정도의 분량이라 그런지 무리 없이 영화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유 및 캐스팅에 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정유미가 연기한 그 인물에 잘 녹여낸 연기로 영화가 아주 꽉 찹니다. 정유미의 표정에서 고민 많았던 내 거울 속 모습을 많이 찾아낼 수도 있었고요. 남자들은 지영의 상태에 괴로워하는 지영의 남편과 구박받는 남동생의 잘못은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잘못이죠. 영화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두껍고 딱딱한 패러다임을 이젠 앞으로 어찌 깰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남성 유튜버의 82년생 김지영을 까는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누가 글이 사냐고 질문했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을 뼈저리게 공감했다고. 부부가 함께 영화 보러 가길 권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쿠키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냥 음악 감상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좋은 영화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깡깡 크리틱의 수입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